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즉각 반발한 가운데 국제 금값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요원 1000명이 추가로 배치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는 간호사협회와 대형 병원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간호사 15,000여 명이 대규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특기자 대상 비이민 취업 비자인 O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한 폐쇄된 쇼핑몰에서 기물 파손과 무단 침입 등 400건이 넘는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서 치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에 착수하자 파월 의장이 공개 반발하며 사상 초유의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이 급등하는 등 시장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휴일인 일요일 저녁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은 2분짜리 긴급 영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준 청사 개보수와 관련해 의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무부의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모두 구실일 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The threat of criminal charges is a consequence of the Federal Reserve setting interest rates based on our best assessment of what will serve the public, rather than following the preferences of the president.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기준금리를 1%까지 빠르게 낮추라며 연준을 압박해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아랑곳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멍청이, 고집불통 노세 등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고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이 과도하다며 파월의 해임 가능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반복되는 공격에도 파월 의장은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을 피해왔는데 이제는 통화 정책이 정치적 압력에 좌우될지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굳건히 버티겠다며 그의 공석을 친정부 인사로 채우겠다는 트럼프 진영의 기대를 일축했습니다. Public service sometimes requires standing firm in the face of threats. I will continue to do the job with integrity and a commitment to serving the American people. 트럼프 1기 시절 임명된 파월의 의장 임기는 오는 5월 끝나지만 이사직은 2028년 초까지 유지됩니다. 전직 연준 의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신흥시장에서나 있을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유례없는 사태에 국제 금값은 급등해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사망자가 6,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하고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이란은 핵협상 재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검은 가방에 담긴 시신들이 차가운 길바닥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족의 얼굴임을 확인한 뒤 터져나온 통곡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유혈학살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든 사형 혐의라고 선언한 이란 정부는 사실상 직결 처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군인들이 도망치는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는 영상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시신이 넘쳐나고 영안실이 모자라 기도실, 창고 가릴 것 없이 시신을 쌓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اینا رفته بودن مثلا سوپرمارکت یکی از افراد رفته بود بالا پشت بون از بالا پشت بون خونش ببینه که چه خبره از اونجا زدنش
한 인권단체는 지금까지 최소 648명의 시위대가 살해됐다고 추산하면서 사망자 가운데 9명은 18살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수치는 독립된 2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망 사례만 추린 것이라면서 6,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통신을 두절시키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접속까지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이란 내부 사정 파악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당국은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재개할 수 있으며 현재 미국과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위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선택지가 있다며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위기 모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는 모든 교역에 대해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조치는 최종적이고 즉시 발효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는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사상 최악의 경제난과 알리 하메네이가 이끄는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 촉발된 것으로 지금까지 최소 54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LA에서 열린 이란 반정부 지지 시위에서 한 트럭이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베테랑 애비뉴 인근 도로에서 6월 트럭이 연방 건물 주위를 행진하던 이란 반정부 지지 시위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비명을 지르는 시위대 사이로 트럭이 달려오고 분노한 시위대가 차량의 앞 유리를 깨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트럭이 시위대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이란 정권을 지지하는 듯한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운전자는 이란 정권 지지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트럭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요원 1,000명이 추가로 배치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네폴리스 일대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 수백 명이 체포됐으며 이미 연방 이민 국경보호 요원 2,000명이 투입된 데 이어 추가로 1,000명이 더 파견될 예정입니다.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 중에는 아동학대범과 마약 밀매범 등 소말리아와 멕시코, 태국 국적자들의 중범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일부가 20년 이상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 영구 추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간호사 15,000여 명이 대형 병원을 상대로 집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는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김다혜 기자입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앞. 오전 6시 이른 아침부터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간호사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뉴욕의 대형 병원과 간호사협회가 주말 내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15,000여 명의 간호사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뉴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파업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과 몬테피오레 메디컬 센터, 더 마운트 시나이 병원 등 주요 병원에서 일부 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는 임금 인상과 건강보험 유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요구하며 특히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직장 내 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Healthcare workers are being stretched to their limits. And as workplace violence in hospitals is on the rise, nurses are asking simply for the basic. 하지만 병원 측은 협회의 임금 인상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고 이번 파업에 대해 환자들을 방치하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환자 수천 명의 진료 지연을 우려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조란맘단인 뉴욕시장은 노조를 지지하며 시민과 간호사 모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ew Yorkers have a right to quality health care, as do the nurses who provide that care. My job as mayor is to protect both of those rights. 의료 서비스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는 파업 기간 동안 보건부 인력을 해당 병원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몬테피오레 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유지하고 마운트 시나이 병원은 1,400여 명의 전문 간호사를 추가 고용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양측의 조속한 타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다혜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이 비이민 취업 비자인 O1 제도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O1 비자는 과학과 예술, 스포츠, 비즈니스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로 크게 O1A와 O1B로 나뉩니다. O1A 비자는 연구원이나 교수, 운동선수, 사업가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O1B 비자는 헐리우드 배우나 가수, 감독 등 예술과 영화, TV 산업 종사자에게 발급돼 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24년 사이 O1 비자 승인 건수가 50% 증가한 가운데 최근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O1B 비자를 승인받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팔로워 수와 누적 조회수, 안정적인 플랫폼 수익, 브랜드 협업 이력,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국제적 명성과 상업적 성공을 입증할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영주권과 취업 비자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반면 인플루언서들이 상대적으로 우대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법조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크리에이터 산업은 소비와 광고, 유통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민제도 역시 변화한 산업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간에 발생한 집단 난투극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데이비스보로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면회 시간 도중 재소자들 사이에 여러 건의 집단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Do not have any information as to what actually started this incident inside the facility, and I don't have any information to describe the incident. 이 사건으로 재소자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교도관 1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교정국은 현재 해당 시설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며 모든 수감자의 소재는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집단 폭력 사태가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인앤아웃 매장 10여 곳을 노린 위조 지폐 사기 사건과 관련한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LA와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 인앤아웃 매장 12곳에서 위조 지폐를 이용해 사기를 벌인 20대 용의자 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위조된 $100 지폐로 매장에서 소액 주문을 한 뒤 거스름돈을 받아 현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여러 매장에서 재정적 손실과 운영 차질이 발생했다며 추가로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카운티 매장에 대한 피해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체포된 용의자들은 위조와 중범죄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텍사스주 엘파소 북동부 지역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돼 대규모 단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공급업체 엘파소 워터에 따르면 어제 오전 걸스카우트와 트랜스마운틴 교차로 인근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3만 8천 가구, 총 10만여 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결된 여러 상수도관이 연쇄적으로 파열되면서 수압이 약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 공급이 완전히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으며 인근 저수지 15곳에 물이 고갈됐습니다. 엘파소 워터 측은 물 공급 복구까지 최대 72시간, 상수도관의 완전한 수리까지는 수일이 걸릴 수 있다며 당분간 생수를 사용하고 수돗물 사용 시 반드시 끓여서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알링턴 공원과 선라이즈 공원 등 인근 공원과 학교에서 무료로 생수를 배급하고 있으며 24시간 체제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한 폐쇄된 쇼핑몰에서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이 잇따르며 치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폐점한 웨스트민스터 몰에서 현재까지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등으로 접수된 신고는 402건에 달했으며 3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건물 곳곳이 스프레이 낙서로 뒤덮여 있고 깨진 유리창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등 심각하게 훼손된 내부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60여 명이 한꺼번에 건물 내부에 모여 있는 모습도 목격됐지만 당시 현장에는 경찰이나 경비 인력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쇼핑몰 내부 영상이 무단 침입을 부추기고 있다며 무단 침입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가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정상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두 정상은 오늘 두 차례 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만찬까지 오후 내내 함께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작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 나라에서의 회담으로 양국 정상이 세 차례 만나게 됩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942년 조선인 136명이 수몰된 조세이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협력 방법과 미래산업, 초국가 범죄 대응 방안 등 민생 분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회담에 앞서 진행한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면서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위해 협조를 얻어야 하는 만큼 적극 논의해봐야 할 주제라고 답했습니다. 또 마찰음을 내고 있는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양국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지도상 우리와 가장 가깝지만 때에 따라 외교적 거리는 달랐던 중국과 일본. 실용 외교를 표방해온 이재명 정부가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두 이웃나라 사이에서 현실적인 외교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사카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교황을 만난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오는 1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현지 시간 12일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비공개로 면담했습니다. 마차도는 성명을 통해 납치되거나 실종된 베네수엘라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해 교황의 중재를 요청했고 자유를 위해 버티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강인함도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마차도의 외교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이터와 CNN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15일 백악관에서 마차도를 만날 예정인데요. 그동안 베네수엘라 야권 지지를 주저해왔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마차도는 과도기 국정 운영 구상을 전하고 차기 지도자 구상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향한 대만 사회의 관심과 호감이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기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안보 발언이었는데요.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대만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일본 지도자란 인식이 대만 언론과 사회 전반에 퍼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정치권을 넘어 일상과 소비 영역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대만 식품업체 이메이 식품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을 기념해 얼굴이 들어간 대만 일본 우호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당초 비매품이었지만 SNS와 언론을 타고 화제가 되면서 일반 판매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네요.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패권에 맞서 주요 동맹국들을 한자리에 맞서 불러 모았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핵심 광물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한 7개국 회원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인도, 호주와 유럽연합, 멕시코도 참석하는데요.
회의에서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히토류와 리튬, 코발트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두고 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동맹국 간 공조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구체적인 공동행동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레드 카펫을 걷는 배우들의 옷깃과 드레스 위로 작은 배지들이 반짝입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착하게 살자는 뜻의 비굿이라는 글귀가 담겼는데요. 이민세관 단속국 IC 규탄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LA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마크 러폴로와 완다 사이크스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이 배지를 달고 등장했습니다. 비굿은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6월의 총격으로 숨진 르네 굿을 기리는 문구로 과잉 단속에 대한 항의의 뜻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의혹들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 9시간 넘는 회의 끝에 김병기 의원을 제명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제명은 당 차원의 최고 수위 징계로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민주당에 복당할 수 없습니다.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강선우 의원 1억 공천원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공천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 가족들의 보람의 병원 특혜 진료와 배우자의 구의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대한항공 숙박관 수수, 국감전 쿠팡 대표와 호텔 식사 등 총 13가지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징계시효 3년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공천원금 의혹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등 최근 불거진 의혹들만으로도 제명 처분을 내리기에 충분하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그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그런 심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제명 의결이 내려지자 김병기 의원은 SNS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그제 압수수색한 김경시 의원의 컴퓨터 세대가 초기화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 씨도 함께 출국 금지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약 2주 만입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의 집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1억 원의 향방과 대가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김 시 의원이 건넨 돈이 공천 대가인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귀국 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시 의원은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자수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김 시 의원 첫 조사는 3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은 건강 문제로 장시간 조사가 어려웠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한 김 시 의원의 업무용 PC 세대가
이미 초기화된 상태라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 시 의원의 출국을 막지 못한 데다 핵심 피의자의 도피성 출국이 확인된 뒤에도 체포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사실상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건 배당 전 김 시 의원이 출국했다며 배당 직후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안 건 오히려 빨리 진행한 거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절차대로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지규현 재판장은 오늘 반드시 결심을 마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윤석열 피고인 측은 이번에도 역시 시간 끌기를 예고하면서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결심은 먼저 8명의 피고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만 남은 증거조사 의견 진술을 마무리한 뒤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작 시간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30분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 진술에 6시간에서 8시간가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피고인 쪽이 한 몇 시간 정도 하실 예상이시죠? 6시간, 8시간 정도. 여기에 점심 휴정 시간까지 고려하면 특검이 구형 절차에 들어가는 시점은 오후 4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상대로 진행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규현 재판장이 지난 재판에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필리버스터 변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재판엔 돌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 뒤에는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도 기다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A4 40쪽가량의 원고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정 넘어서까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반드시 결심을 마치겠다는 재판부의 공언에도 또다시 재판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인사일이 2월 23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규현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선고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선고를 늦추려는 꼼수를 차단하려면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는 선고 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8년 사이 4번이나 당명을 바꾼 국민의힘이 5년 반 만에 이름을 또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수당은 그간 위기 때마다 당명을 바꾸면서 돌파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당내에서조차 윤 어게인과의 절연 없는 당명 교체가 무슨 의미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당명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안을 받은 뒤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는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명 개정은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 포함됐던 내용인데 지난 주말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8%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명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당명에 맞는 보수정당의 가치, 나아가야 될 방향이 설정될 것입니다. 보수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패하거나 대통령 탄핵 등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바꿔왔는데 한나라당 시절이던 1997년 이후 5번째 개명입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자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변경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엔 자유한국당으로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거쳐 2020년 9월부터 국민의힘 간판을 사용해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개명을 통해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이지만 벌써부터 당내에선 간판만 바꿔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똑같으면서 겉에 부대만 가리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점점 극우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름을 바꿔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당내 혁신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한 의원도
윤호개인 세력과의 단절이 당명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형식만 바꾸면 국민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간판 교체로 과거를 지울 수 없다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캘리포니아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분과 아주 좋은 승리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손님이 교통사고로 나셔서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 교통사고가 눈에 볼 때는 큰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얕은 차가 SUV 차를 박으셔서 차에 난 데미지는 다 밑으로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 후의 결과에도 보험회사가 맨 처음에 준다는 금액이 3만 불이었는데 소송을 해서 재판으로 가서 나오는 결과는 토로 세러멘트가 90만 불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이 배워야 될 키 포인트, 어떻게 작게 보이는 사고를 맨 처음에 받을 수 있는 돈 3만 불을 90만 불 넘게 올려놨을까요? 되게 중요한, 먼저 사고 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 보험회사한테 알려놔야지 하는 생각으로 보험회사를 전화합니다. 절대로 하시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전화를 안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전화해서 모든 기록된 스테이트먼트는 변호사 사무실 아니면은 변호사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recorded statement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폴리스한테 부르는 상황에서도 recorded statement, 911을 불렀어요. 그러면 나는 너무 무서워서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물론 911을 불렀지만 거기서 기록하고 녹음하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 중에 그러면 소비자는 다쳤습니까? 할 때 아니요, 몰라요. 난 지금 안 다쳤어요. 그렇지만 차는 박살났어요. 빨리 오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기록된 녹음을 사용해서 그 순간에는 안 다쳤다는 recorded statement를 남길 수가 있고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얘기한 말도 recorded statement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맨 처음서부터 조정하고 아니면은 아예 안 하고 변호사 사무실서부터 그 얘기를 같이 하는 게 최고의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녹음되는 얘기들은 아주 중요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한테 분리되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고가 나자마자 아무 사람한테 통화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대형사고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이상으로 1월 1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